며칠 전부터 핫 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선거 사무실 앞 나무 가지치기 사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천 계양의 보궐로 출마한 이재명이 원래 송영길이 의원일 때 지역사무소로 쓰던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 전면을 선거 포스터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원래는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건물 전면 거의 전부를 가려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가지 하나 안 남기고 무슨 이쑤시개 마냥 잘려나가서 기둥만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지금 붙어있는 이재명의 포스터는 나무에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보여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포스터를 가린다고 저 큰 나무를 가지 하나 안 남기고 잘라버린 건 아니냐. 계양구는 이재명 얼굴이 잘 보이게 하려고 나무를 꼴사납게 쳐버린 거냐.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양구는 급히 해명에 나섰어요. 원래 정비사업을 하느라고 가지를 치고 있었는데 마침 저 나무까지 딱 가지를 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교체 작업을 갑자기 중지하는 바람에 저 건물 앞을 비롯해서 나무 5그루가 가지가 없이 저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해명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사실 저 나무는 이번에 잘려나간 것이 아니고요. 2월쯤에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 출마 때문에 잘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대선 기간에는 저 자리에 이재명의 대선 포스터가 저 크기로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우연히도 딱 저 나무에서 가지치기가 멈추는 바람에 우연히도 대선 포스터가 잘 보이게 됐고, 그리고 우연히도 그 건물에 이재명 보궐 포스터가 또 붙게 됐고, 그래서 우연히 또 잘 보이게 된 겁니다. 놀라운 우연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제가 놀란 것은 이것보다도 이재명 측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여당 측 인사를 바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포스터가 안 보인다고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약점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까지 일을 키울 만큼 큰 약점인지는 의문이에요. 나무 자르는 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나무를 좋아해서 저 나무꼴을 보면서 사실 엄청 화가 나요. 그런데 보통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캠프는 고소장을 하도 뿌려대서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 캠프에게 고소를 먹는다고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고 공개를 하고 그 뒤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고발을 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나무 때문에.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지금 이재명 측이 초조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나무 이슈가 떠오른 바로 다음 날 이재명을 따라다니면서 유세 현장을 계속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에 괴상한 장면이 찍혔어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찌찌자가 찍은 영상이라서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직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지지자들과 같이 밤에 길에서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차가 가는 길이 막히니까 지나가던 차에 탄 사람이 짜증을 내요. 아유 씨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뒤에 발까지 붙어 있었다고 기사가 나가기도 하던데 저는 영상만으로는 발자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그 차를 손으로 막 두드리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차에 탄 사람한테 대고 욕하는 건 범죄 행위다. 체증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변 지지자들도 무슨 지령이라도 받은 양 폰 카메라를 그 사람 앞에 막 들이대면서 다 찍었다고 무슨 협박처럼 떠들면서 지나갑니다. 면상에 대고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유세 때문에 길이 막혀서 차 안에서 허공에다 대고 짜증을 부렸기로써니 그걸 차를 두드리면서 범죄 행위, 체증 운운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이재명이 지금 평정심을 잃고 있구나. 평정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평소 상태를 벗어나고 있구나. 요즘 이재명은 계양구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듯해요. 그런데 같이 다니는 인원을 보면 딱히 세를 자랑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선 때도 인파가 많지 않다는 목격담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선이 고작 2달 지난 지금 고작 수십 명, 적을 때는 10수명밖에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이 상황은 본인 입장에서 확 비교가 될 거예요.
게다가 이번 출마는 명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구하러 나온 것처럼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솔직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 않고 본질적으로 지역구 돌려막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설사 지는 나가면 떨어질 분당갑이 아니라 거의 주워먹기에 가까운 인천 계양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치더라도 여론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죠. 유세 현장에서도 이재명에게 욕을 하는 계양구 주민들이 덜어 나옵니다. 계양이 호구냐, 니네 동네로 돌아가라. 이런 시민들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는 집계할 수는 없겠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에 담길 정도니까 그 존재를 무시할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고, 이재명의 성질을 생각하면 어쩌면 지금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미 명분 싸움에서는 이재명은 크게 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 출마한 상대방은 윤형선이라는 계양구에서 25년째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예요. 인천시 의사회 회장도 했었다고 합니다. 20대, 21대 계속 인천 계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사람이에요. 지역 인재라는 분류에 맞는 인물이죠. 그러나 인지도가 이재명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50, 윤영선 40이 나왔어요.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 후보 출신이 욕까지 처먹어가면서 자기 동네를 떠나서 평생 연도 전혀 없지만 진해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구에 어거지로 와서 출마를 했는데 10%밖에 못 이기고 있다는 사실은 저쪽 입장에서는 충격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선에서 이 격차가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고작 이 정도 격차는 스타일도 구기고 체면도 안 서는 상황이에요. 반응도 안 좋고 돼봐야 언제 또 딴 데 갈지 모른다는 지적에 마땅히 할 말도 없어요. 계양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냥 민주당 지지자라서 찍으면 찍었지, 이재명이 이 지역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뛸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할 거예요. 이미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만 2건,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때맞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는 여론이 막 일어나면서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초조함이 저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재명은 사생활이 어떻든 간에 카메라 앞에서는 능글맞게 웃으면 웃었지 차를 두드리면서 욕설은 범죄 행위라면서 지나가는 사람과 싸우려고 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는 데마다 시민이랑 싸우냐고 사람들이 놀릴 정도예요. 게다가 누가 봐도 이재명이 남보고 욕설은 범죄 행위라고 호통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별명도 찌신 사람이 애초에 찌시라는 글자가 왜 붙었는데요. 누군가가 저 잘려나간 나무 앞에 현수막으로 리플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 나무 가지치기 왜 한 거야? 야, 진짜 발이네. 이게 민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체증, 허공에다가 욕도 못합니까? 네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길 막았다고 허공에다 욕도 못해요? 이 죄명이 뭔데? 바르고 고운 언어를 쓰지 않은 죄? 송영길이 인천을 비워주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나온다는 그 생각 자체가 추잡한 아이디어죠. 반응이 안 좋다고 그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맞받아치기 전에 왜 반응이 안 좋은지, 왜 대선 때 자기를 찍은 사람들마저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보고 욕설이라는 범죄 행위를 했다고 호통치기 전에 본인은 혹시나 더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말이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